무시당하는 느낌. 이게 참 그런 게 내가 예민한 건지 또 실제로 정말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구분이 잘 안 가고 그 뭐가 맞냐 이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뭐 진짜 무시받는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건지 저건지를 계속 알고 싶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과정, 고민하는 과정, 이건가 저건가 계속 근거를 수집하고 계속 생각을 돌리는 이거 자체가 네. 역시나 그 이면에 그 과정에서 받은 감정적인 상처나 갈등을 네. 외면하는 수단이거든요. 내가 사실은 그 대화에서 뭔가 좋지 않은 감정을 느꼈다, 네. 무시받는 감정을 느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나는 감정이 안 좋은 건데 이게 만약에 혹시 아닐 수도 있어. 맞아요. 네, 그 맞아요. 합리화. 네. 아, 그냥 실수한 거야. 네, 그냥. 그 가정을 그 가능성을 한번 좀 따져보면서 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추스리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것 자체가 이미 내가 마음이 많이 상해 상한 있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는 거니까 내 마음을 진짜 살살 달래면서 내가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 잘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상황을 다시 복귀하는 게 기분이 썩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쵸.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자꾸 덮고 외면하는 건데 네. 감정은 그렇게 덮는다고 나중으로 미룬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은 불편해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직면하고 네. 내 스스로는 그 감정을 최대한 헤아려 봐야지 오히려 그게 가장 깔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요즘 든 생각이 얘기를 잘 듣다 보면은 상대방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 현실 육아를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이 가장 먼저야라는 걸 밑바탕으로 내 감정을 계속 들여다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그 사람의 지금 의도가 뭔지 네. 보통 거기에 많이 이제 꽂히죠. 꽂히지만 그거는 사실 알 수도 없고 정확하지도 않고 제일 확실한 거는 내 감정을 내가 인식하는 거. 그리고 그래야지 더 신기하게도 내 감정이 편안해져야지 어느 정도 인식이 돼야지 상대방의 의도도 왜곡되지 않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알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면 내가 날 돌아보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아. 이 사람이 뭐 얘기한 게 정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있죠. 이게 내 자존감이 떨어진 거예요? 뭐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물론 뭐 진짜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패턴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적으로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그게 좀 누굴 만나든지 좀 자꾸 그게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다면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자꾸 펼쳐지는 것 같다면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엄마분들은 뭐 다른 엄마들과의 관계 여럿이 있는데 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남편한테 그런 느낌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아이가 크면 클수록 말을 점점 잘하면서 은근히 엄마를 무시하는 느낌을 네. 스스로 가질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자꾸 뭔가가 반복되는 패턴이 인식된다면 그거는 좀 내 안에서 원인을 잘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엄마분들은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육아는 해도 끝이 없고 잘 모르겠고 항상 새로운 국면이고 그러니까 네. 감정적으로 위축이 되죠. 그게 자신감 떨어지는 거고 그런 감정 상태에서는 생각의 흐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으로 상대방의 말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내가 자꾸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말도 조금 나를 무시하는 쪽 나를 뭔가 안 좋게 얘기하는 쪽으로 자꾸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시받는 감정을 자꾸만 이렇게 경험하면서 힘들었다면은 네. 이거는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또는 그런 뉘앙스가 비춰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위축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거 역시도 엄마로서 살면서 내가 위축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좀 나는 좀 뭔가 부족하고 이게 들통나면 안 되는데 누군가 이거 들킨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무시받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사실은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네. 반복적으로 뭔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시받는 느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거예요. 그 네네. 이면에는 뭔가 상대방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자꾸 좀 부족한 느낌, 뭔가 부끄러운 느낌, 수치심,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한 건 아닌가를 좀 돌아보셔야 되고 실제로 상담하면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뭐 굳이 시키지 않아도 네. 그냥 현재 얘기를 우선 이런 게 쭉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딱 떠올라요. 아. 과거에 내가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걸로 연결이 되고 네. 그 과거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보통은 가족 안에서 많이 우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보통 형제들이 다 있었잖아요. 거의. 네네. 그래서 자매 관계도 있고 남매 관계도 있는데 자매 같은 경우에는 둘째. 뭐 둘째일 수도 있고 첫째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건 상황마다 다른데 그 얘들이 뭐 서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이나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외모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자매고 근데 뭐 친척들 만났을 때 항상 언니한테만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주고 나한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네네. 그러면은 굳이 나를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도 그냥 분위기상. 내가 뭔가 좀 열등한가 보다 이런 네네. 느낌을 받기도 하고 외모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성적 이런 것도 항상 공부 잘한다 칭찬해주면 또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위축될 수 있죠. 이런 경우가 또 자매들 사이에서 되게 생각보다 라이벌 같은 그런 관계가 되게 크거든요. 네네. 그런 게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흔한 게 이제 남매 관계에서 제일 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 남녀에 대한 성차별. 네. 선호도가 네. 점선적으로 많이 좀 그렇죠. 달랐기 때문에 친척이나 어떤 그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남동생은 더 챙김받고 항상 남동생 안부 먼저 묻고 쟤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쟤는 좀 많이 잘못해도 봐주고 나는 조금만, 아들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간접적으로 자꾸 보다 보면은 네. 나는 뭔가 여자기 때문에 부족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쌓아두죠. 그리고 억누르고 외면하고 그리고 이제 또 괜찮게 지내는 척하고 살다가 또 엄마가 되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고 무시받는 느낌 들다 보면은 그런 과거의 그런 무시받던 느낌으로 나도 모르게 연결이 돼서 아이한테요. 예전부터 있던 감정들까지 다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아이한테도 그렇고 다른 엄마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여왔던 일들은 내가 뭐 다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는 뭐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하고 직접 대화를 해야 되나요? 그것도 되게 사실은 위험할 수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 내가 무슨 액션을 상대방한테 취해서 해결하자고 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사실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대부분 기억도 못하거나 기억은 나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네. 뭐 그땐 다 그랬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자기가 사실은 미안해서 오히려 더 방어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네네. 이 감정은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이 있어요? 감정을 항상 해결하는 게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그냥 들여다보는 것 자체. 외면했던 거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 억눌렀던 거를 조금 수면 위로 올리면서 이걸 그냥 내가 그 상황에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 나 그때 이런 얘기 들어서 속상했다. 이게 무수히 많은 경험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감정이 디테일하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다시 올려서 조금 느껴보고 그때 그랬어 이렇게 스스로라도 확실히 그 감정을 정리하는 거를 하면은 이게 점점 해소가 되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면 또 그때의 감정이 떠오르니까 그걸 또 표현하고 너 그때 그랬겠다 이런 공감받으면 너무 좋고 네. 그게 주변에 없다면은 최소한 혼자서라도 제일 좋은 거는 혼자 상상하는 것보다는 쓰는 거 글로. 네, 감정 일기로 써서 그런 것들을 털어놓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편한 감정이 너무 과도해지는 거는 최소한 막을 수가 있죠. 그냥 지금 관계에서만 국한해서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와 지낸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네.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아이가 나를 좀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발달 과정상 네. 말이 점점 많아지고 또 논리적으로 되면서 네, 구체화되고. 네, 그러면서 엄마의 신경을 살살 긁는 그 시기들이 다 있어요. 네. 정상 발달인데 중요한 거는 그때 내가 아이보다 더 안정된 마음으로 지금 얘가 말이 좀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말하고 싶구나. 이렇게 좀 들어주면 좋은데 아무리 뭐 책에서 그렇게 하라고 나와도 내 마음이 무시받는 감정에 너무 취약해져 있으면은 그게 안 돼요. 역시나 해결은 아이와의 관계에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탓을 하자는 거랑 전혀 다르죠. 내 안에서 나의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찾아서 스스로 보듬어주자. 내 편이 되자. 탓하고는 오히려 반대죠. 내 편이 되자. 내 네. 스스로 내 편이 네. 되자. 이거는 네. 좀 확실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 감정의 타당성을 심어주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의 타당성을 심어주는 네,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과거에 있었던 이 일 때문이니까 네. 난 충분히 힘들만해 라고 네. 나한테 공감을 해주는 거군요. 네. 그게 감정 해소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현실류가 오늘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그 마음은 어디서 오고 또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예민한가? 이런 고민하거나 그런 마음이 불편해서 좀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힘들더라도 왜 그런 마음이 들까? 뭐가 날 불편하게 하나? 내 마음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아이와의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잠시라도 좀 시간짬 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류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민영이었고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이었습니다.